네, 이학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 이것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앞서 예고를 해줬던 것처럼 오늘 시리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고 했는데요. 네. 시리아 공습이라는 얘기는 참 많이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화두가 되고 서방 국가들이 다 공습을 하는지 좀 근본적인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시리아가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시리아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저도 사실 스터디하면서 조사하면서 어제 처음 알았거든요. 시리아가 딱 보시면 터키도 위에 있고요. 오른쪽에 이라크 있고 아래 사우디아라비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나라들이 다 뭔가 조금씩 엮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게 시리아가 위치부터 아마 위치도 정확히 모르시면 저도 정확히 몰랐으니까 상당 부분 그러실 것 같은데요. 면적은 세계 89위 정도 규모가 되겠고요. 인구는 세계 64위, GDP는 647억 달러 나라. 그 해안 평야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 강수량이 많다고 하네요. 이슬람교, 이슬람교인데 수니파, 시아파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안에서 종교 전쟁 성격도 많이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일단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오늘 이 표는 그냥 외교 통상부 있죠? 거기서 갖고 갔다 이렇게 확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백과사전에서 볼만한 시리아 소개를 들어봤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서아시아 국가로 분류되더라고요, 정확하게는요. 그리고 1920년에 아랍 왕국으로 독립을 선언했었는데요. 프랑스가 바로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지배가 받았고요. 2차 세계대전 중인 1941년에 독립 선언했다가 다시 전쟁이 있었다가 다시 1946년에 완전 독립이 좀 인정받은 나라가 바로 시리아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내전으로 시끌시끌한 이유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보면 저도 이거 얘기만 들었지 사진 처음 봤는데요. 세계 최고로 비판나는 독재자 중 한 명인 바로 아사드 대통령이 바로 문제인데요. 이게 바사르 알사드 시리아 대통령인데 이 양반이 아버지가 독재자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독재자에서 받은 소위 후계 독재자, 2세 독재자로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독재자. 시리아가 정확히 모르지만 몸에 이렇게 미드나 영화 보시면 항상 시리아 쪽에서의 이상한 반군도 나오고 그런 것만 보셨을 텐데요. 바로 그 시리아의 대통령이죠. 이 양반은 또 워낙은 또 안과 의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안과 의사여갖고 거기서 만난 또 대학을 다닐 때 만났던 여자랑 또 결혼하고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죽으면서 장남을 물리치고 또 차남이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조금 읽어봤더니요. 그래서 여하튼 여러 소수 정파가 있고 왔다 갔다 복잡한데 일단은 그 안에서는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부적으로는요. 근데 문제는 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문제가 이 아사드란 집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요. 여기 집안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속해 있는 수많은 서희 전형적인 독재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몰려있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뭐든지 잘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희망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나라 자체가 좀 우습게 보이는 나라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리아 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보면 2010년 기억하시겠지만 2010년, 11년 중동의 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대응부터 이제 시리아 내전이 왔는데 이게 보면 2012년에 진격의 반군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반격해서 정본이 반격했고 2014년에 ISIS가 나왔고요. 또 정부군이 짓고 또 러시아가 참전했고요. 또 정부군이 이겼다가 그다음에 또 터키가 또 참전했습니다, 여기요. 그러면서 지금 2017년, 18년 한마디로 영원한 적도 없고 아군도 없는 소위 전쟁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거기다가 엊그저께 미국 중심의 시리아의 공습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유도 정계의 어떤 상황도 너무나 복잡한데요. 이것은 경제적 원인이 있겠고요. 또 무슬림 형제단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가 여기 또 끼어 있고요. 거기다 정치 종파 갈등도 있고요. 거기다 외교적 원인까지 있는데요. 설명한 방법도 진짜 다양합니다. 이게 정말 머리가 아프지만 이걸 딱 보는 순간 제가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이거 딱 4개로 설명드리겠는데요. 아까 있었던 시아파, 수니파 있잖아요. 이들이 또 대결하는 종파 전쟁의 성격이 있고요. 세속주의랑 이슬람 원리주의. 이게 항상 보면 이란에서는 먼저 나왔던 얘기잖아요. 상식적 가끔 들었던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데올로기의 대결이 있고요. 이란이 한편이 있고요. 사우디, 카타르, 터키가 들어가는 인근 중동 국가 간의 대리전의 성격이 있고요. 또 러시아가 있고 미국과 유럽의 서방 간의 강대권의 대리전의 성격이 있어갖고 이게 시리아 내전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되겠고요. 더 결정적인 거는 제가 좀 오늘 깜짝 놀란 걸 보여드리겠는데요. 시리아를 내전을 상황 중계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 내전 상황을 중계해준다고요? 보면 정말 전 세계가 그러니까 전쟁 좋아하고 이런 애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엊그저께 딱 터졌을 때 있죠. 그때 보면 파란색이 미군이라고 해서 폭격하는 파란색이 우리를 보면 미국파가 되겠고요.
이게 뭐겠고요? 지금 오늘 잠시 전에 지금 딱 8시인데 1시간 전에 제가 뽑은 사이트입니다. 다시 뽑아왔거든요. 왼쪽 있는 게 다 사라졌죠, 지금요. 그러네요. 예. 그게 봐서 지금 상황 일단 종료된 상황. 철수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실시간으로 보여요,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GPS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없나 많고, 여기 들어가 보면 시리아의 그동안 역사, 뭐, 어떻게 지금 전개되어 있는가 한눈에 보이는 사이트다. 예. 리얼타임으로. 예, 제가 보여드립니다. 저도 한번 들어가 봐야겠네요. 네네. 여기, 예.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희가 여기서 끝낼 수는 없는 거고 네. 이번 그러면 공습과 관련해서 워낙 이제 앞에서 보신 것처럼 복잡한 문제들이 얽히고 설킨 곳이다 보니까 이와 네. 관련해서 글로벌 금융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어떻게 될까라는 것도 좀 궁금해져요. 네,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 약세로 끝났고요. 물론 그런 우려감이 있었고요. 금값과 유가는 모두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유가는 뭐 3년 만에 최고치, 금값은 2주 만에 2주 연속 상승하는. 먼저 유가 이렇게 네. 많이 보여드렸고요. 다음 화면은 이제 금값입니다. 금값도 2주 연속으로 상승세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물론 이런 건 안전자산이다, 뭐 달러 이런 것들 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는데 어떤 시장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 전제로 보셔야 되겠고요. 이럴 때마다 과거 사례를 저희가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뭐 예. 대한민국, 전 세계는 전 세계인데요. 미국 자체가 정밀 공격을 한 거가 되겠고요. 공습 종료 후에 바로 추가 공격 계획은 없다라고 미국 국방부 장관이 얘기했는데, 이제 문제는 화학 무기를 계속 사용하면 또 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근데 시리아 측에서 화학 무기 사용한 적 없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수많은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단 결론을 보면 큰 영향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과거 사례를 한 2개 보여드리겠는데요. 1900년부터 2014년까지의 수많은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베트남 전쟁,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전쟁도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중동의 1차, 2차, 3차 대전, 이런 거 삼성 전쟁에서 다 나온 거를 보면, 그거를 제가 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런 발발한 이후에 첫 한 달간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3% 정도 떨어졌는데요. 3개월째 되면 1%, 2% 줄고 6개월, 12개월이면 전부 다 원상 복구돼서 오히려 주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이게 또 너무 옛날 얘기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1983년 이후 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과거 32번에 1983년 이후에 32번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군사행동을 했거든요. 네. 그때 보면 한 달 후에 S&P 500이 한 1.5%, 0.5% 올라갔고요. 특히 제일 위에는 순위 얘기해서 방위산업 관련주 있죠. 이런 것도 1.5% 올라갔고요. 다우도 한 거의 0.8% 올라갔고요. 금값은 0.1% 올라갔는데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유가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긴장 우려감이 많았을 때는 올라갔을지 모르겠지만 그 후에는 안정됐다. 지금 이게 유가 다시 뭐 $80, $90 된다는 주장 많이 나오는데 네. 뭐 그렇게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 별로 생각을 안 하지만 여하튼 지금 과거의 사례를 보면 최근 1980년 3년 이후에 보면 이게 유가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다. 최소한 이 전쟁 이런 군사 이런 것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진 않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또 독보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 아무래도 또 직관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도 그렇고 방위 산업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예. 우리나라에서도 항상 아무 상관없는데 방위 산업 관련주가 올라간다. 그래서 오늘 우리 딸 올라갈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정밀 타격으로 갖고 지상군이 간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가 올라봤자 하루 이틀이면 다 제자리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딱 1년 전에도 이게 시리아에 공격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 명령해갖고 이번에도 토마호크 미사일이 수백 대를 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많은 계산을 하잖아요. 한 대에 몇 개, 얼마치. 네. 이 보면 한 대 보면 지금 위키피디아를 제가 오늘 보고 말씀드리면 예. 한 기에 $60만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 토마호크가 예. 수백 발이 날아갔는데 그걸 만든 회사는 레이시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레이시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거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지난 금요일에 시장이 최근에 안 좋잖아요. 파란색인데 사상체 효과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 45% 올라갔고요. 빨간색이 S&P 500이 1년 동안 13%인데 중요한 건 사상체 효과를 끝났다. 지난 금요일 날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나라는 전혀 상관없다. 전혀 상관없고 시장에 만약에 오늘 전체적으로 흔들거리더라도 저는 그런 거는 크게 여러분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결론은 뭐냐면 변동성 장세는 이거랑은 상관없다는 얘기죠. 무역전쟁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 중동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양적 완화의 시대에서 대차 대접의 축소식이라는 예. 그런 변동성 장세라는 것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리아 공습과 관련된 내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